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월 셋째 주 독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고, 이번 주는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은 여러분들 계속 들어서 아시죠? 이번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공간에 게시나 캡처하는 그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 줄 거냐면요. 장르 소설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역시 5종류의 책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드, 신황태자 및 납치 사건,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바람의 화원. 사실 종류가 5종류지 이 책들 대부분이 다 뭐 1, 2권이나 이렇게 2권 이상으로 되어진 책들이어서 다 종합해보면 거의 10권 가까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김진명 작가의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2권이고요. 그리고 사드, 그리고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2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일 첫 판이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휘소 과학자와 같이 이휘소 맞나요? 제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과학자와 같이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이 사드는 그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된 문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은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도 등장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있죠.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김진명 작가의 이 소설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정치 소설과도 좀 약간 연관이 되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역사와 정치에 약간 혼합된 그런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다 픽션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사실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도 제일 첫 판은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01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개정에 거듭해서 2014년도 판으로 여기에 신자가 붙어서 다시 출간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역사소설이어서 우리가 역사소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 소설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아직 중학생이라서 굉장히 뇌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약간 김진명 작가의 책은 좀 약간, 정치적으로 보자면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역사적인 식견에 비춰진 책을 읽을 때 좀 그런 양쪽의 의견, 좀 약간 보수 진영의 의견과 진보 진영의 의견을 좀 골고루 한번 읽어보고, 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황태자비 납치 사건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좀 약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 의견을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의도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근현대사 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짠, 이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은걸 작가의 책인데요. 사실 이 정은걸이라는 이름은 필명이라고 해요. 이 책은 2007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성균관 유생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배경이 성균관 유생들인 거지 사실 내용은 전혀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 관계가 없는 로맨스 소설이에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 오면 선생님 재밌는 로맨스 소설 없나요? 라고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늘 추천해 주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사실 이 책은 드라마로도 방영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드라마 본 친구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배우 박민영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송중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송중기 배우나 유아인, 박유천 씨, 이 배우들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각색을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보면 조금 더 이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고 드라마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도 있고요. 선생님은 근데 보통 책을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이질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어서 좀 대부분 재미없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성균관 스캔들은 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읽기 싫은 친구들은 그냥 드라마 보는 방법도 추천을 해줍니다. 어쨌든 스토리가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줄 책은요. 바람의 화원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명 작가의 책인데요.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김홍도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뭔가 기록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나 봐요. 근데 신윤복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상력이 동원돼서 이제 나온 드라마인데 사실 신윤복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신윤복이 여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픽션을 넣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신윤복이 약간 남장인 여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흥미롭게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것도 역시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SBS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신양과 문근영 배우가 주연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죠. 이 드라마도 역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원작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드라마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역사와 관련된 장르 소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역사 소설을 읽고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소설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핵 보유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핵 보유국이 좀 사실 아직도 약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단 국가이고 또 북한에서 끊임없이 이런 핵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끊임없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핵을 포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와 또 우리나라와 옆에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이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해야 강국이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도 던져볼 수 있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더 확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핵 보유국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거 소설이지만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슈화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이제 확산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확산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더 깊게 파헤쳐 보는 거죠.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실제 성균관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고, 어떤 구조로 뭐 생활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사실 역사 소설, 장르 소설 중에서 역사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조심은 해야 돼요. 이 소설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진짜 사실은 무엇이고 이 소설에서 나오는 어느 부분까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한 부분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내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역사 소설이나 역사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시대에 나왔던 그런 용어라든지 신분에 대한 그런 단어라든지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용어나 단어, 뭐 그 시절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상상을 하고 좀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이런 장르 소설이 그냥 재미로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책을 소개했지만 사실 서양에서 보면은 판타지 소설도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중세 역사나 그런 것에 기반을 둔 소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소설을 볼 때에도 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면은 더 재미있게 소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독서 과제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30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주에 등교 계약을 했을 때 독서 카드 점검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 6월 넷째 주에 여러분들 등교 계약할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독서 카드, 기록한 독서 포트폴리오 꼭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 시간에 읽을 책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연이어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책을 읽을지 책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